열렸습니다. 자, 제2회 블리자드 테크니카 전국 선수권대회. 자, 시니어 여자부입니다. 대부 넘버 1번 김남인. 지금은요, 레벨 2 검정 테스트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고 이게 뭐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다뤄볼게요. 근데 깊숙하게 다루면은 뭐 하루 종일 걸리니까 좀 간략하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1, 2 섹션 안 보고 3 섹션 볼 때 저에 대해서 잘 모를까봐 좀 이렇게 띄워놨어요. 한번 보시죠. 네. 자, 지금 섹션은요, 스키 레벨 2 테스트를 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레벨 2 테스트 이제 곧 있잖아요. 작년에도 뭐 레드에서 하는데 저는 카메라 들고 분석 때문에 좀 이렇게 있는데 좀 안타까운 것들이 좀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한 크게 3가지입니다. 자, 레벨 2 검정에는요, 다이나믹 롱턴, 다이나믹 숏턴, 그 다음에 종합 활강, 모글, 게이트 이렇게 시험이 있죠. 잠깐만 제 거 막대기 저거 좀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실내에서는 요 3가지에 관련돼서만 좀 이야기를 나눌게요. 근데 요 이야기 나누기 전에 앞서서 몇 가지 여러분들의 이제 중요한 사항들이 있어요. 그거 나 갖고 왔는데, 잠깐만, 이거. 이거예요, 이거. 자, 레벨 2 검정하기 전에 이제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은, 대한스키 지도자연맹 사이트에 가면은 레벨 1, 2, 3 검정 채점 포인트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작년에 시험 보시는 분들 이 포인트를 읽었다라는 사람이 거의 드물 정도로 제가 물어봤거든요. 피니시 라인에서. 혹시 이걸 보고 하시냐 그랬더니 거의 안 봤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동호회나 어떠한 뭐 이런 그 스키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암암리에 그냥 야 이건 이렇게 이건 저렇게 야 레벨 2에서는 이렇게 해야지 높아 뭐 떨어져 합격해 이런 식의 어떠한 그냥 피드백을 받고서 여러분들이 응시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한 10에 한 7, 8분이 거의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스키 지도자연맹 사이트에 가시면 레벨 2 검정 채점 포인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프린트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게 무엇인지 뭐 회전의 움직임이 뭐고 이런 것들을 좀 읽어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두 번째, 간혹 그 젊은 그 사람들이 막 레벨 2에 막 나와요. 나오는데 막 스키를 막 잘 타요. 근데 내려오면 점수가 안 좋아.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기술 선수권 대회가 아니거든요, 레벨 2가. 근데 막 물론 스키가 레벨 2보다 더 높아요. 그 사람은 타고 내려오는 거. 이거는 레벨 2 검정은 검정이지, 검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지도자가 되기 위한 어떤 시험을 보는 과정인데 기술 선수권대회처럼 막 퍼포먼스를 막 보여서 내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놓고서 채점관들 점수 안 좋으면은 야 채점관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고 막 이러신 분들 꽤 많으세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레벨 2는
2답게 타셔야 되고, 여기서 원하는, 여기 채점 포인트에서 원하는 준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똑같이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요, 왼쪽과 오른쪽 턴이 균등하지 않으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턴은 턴 후반에 훅 되고, 왼쪽은 턴 시작이 훅 되고, 안 그러면은 한쪽 턴은 짧고 한쪽 턴은 길고, 어떤 이게 균등하지가 않으신 분들이 밑에서 보면 다 나와요. 특히 뭐 레드에서 타면은 더더욱 확연하게 보이죠. 그래서 양쪽 균형 있는 터너가 중요한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여러분들이 터너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는 고관절이나 어떤 그 하체의 그 정렬 자체가 약간의 그 틀어져 있거나 그 비정상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는 고관절 스트레칭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뭐 필라테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왼쪽과 오른쪽을 잘 맞추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도자 시험 볼 때 특히 골프를 많이 치셨던 분들이 꼭 이렇게 턴이 좀 균등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좀 아시고, 마지막으로는 뭐 중요한 사항 체크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레벨 2 같은 경우는 거의 스키 한 대를 갖고 출전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장비에 대해서 열악하다 보니까 롱턴이라는 주제의 테마의 뭐 다이나믹 롱턴을 하는데 턴호가 너무 작아요. 뭐 미들 턴보다 더 작게 하시는 분들 꽤 많으세요. 뭐 여자는 뭐 155, 160, 뭐 남자 160이나 165 갖고 타시기 때문에 그것도 이렇게 사이드 컷이 되게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턴홀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부분 12m 정도 되는데, 롱턴은 대부분이 한 20m 넘어야 돼요. 20m에서 뭐 한 25m 이상. 그 슬로프 레이드 전체를 다 이용을 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라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런 경우도, 이런 롱턴의 경우는 롱턴 사이즈의 턴홀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검정하기 전에 중요한 포인트들은 체크하시고요. 자, 드디어 이제 레벨 2 보실게요. 짜잔. 이것 때문에 재작년에 여러분들 되게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 다이나믹 롱턴, 다이나믹 숏턴, 이게 되게 그러니까 막 얘기거리가 많아요. 다이나믹 롱턴. 아니, 왜 카빙 롱턴을 하다가, 또는 뭐 카빙 숏턴을 하다가 왜 다이나믹 롱턴으로 왜 바꿨나, 이거에 대한 거를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연맹에서는요, 계속 레벨 2를 보는 가운데 카빙 롱턴이랑 카빙 숏턴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완전히 스키 실력이 준비도 안 돼 있으신 레벨 1인 지도자분들이 레벨 2를 시험 보는 가운데 되게 불안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스키에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스키만 걸어가지고 카빙 해갖고 내려가서 시험을 응시하셨다라는 분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수년 전에 보고 저희 연맹에서 좀 회의를 여러 차례 거쳐서 좀 스키의 조정 능력이 좀 필요하구나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바꿨고요. 그 다음에 그 해외에서도 이런 다이나믹 롱턴이랑 다이나믹 숏턴을 지금 많이 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자, 다이나믹 롱턴. 다이나믹하게 막 이렇게 타야지 다이나믹 롱턴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그 두 개의 제가 포인트를 좀 잡았는데요. 다이나믹 롱턴은 중간 높이의 센터 포지션을 유지하며 활주 자국이 죄송합니다. 활주 자국이 슈퍼가 좁은 스티어링 앵글로 스키딩하면 활주하는 종목. 근데 이것도 용어가 좀 그래요. 이거는 제가 연맹에 있는 걸 그대로 지금 따갖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거 좁은 스몰 스티어링 앵글, 얇은 스키딩, 뭐 스몰 스티어링 앵글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같은 얘기예요. 그다음에 요게 있어요. 스키딩 플러스 카빙. 요거 작년에 보고 제가 좀 짜증이 났는데, 자, 먼저 좁은
스몰 스티어링 앵글을 한번 볼게요. 자, 페이지를 제가 한번 넘길게요. 좁은 스몰 스티어링 앵글이라는 거는요, 요거예요.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몸의 중심이랑 스키랑 이렇게 해서 지금 요 지점 있죠? 요거를, 그러니까 결국은 외환경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스키를 지속적으로 누르고 오는 이 각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라지 스테어링 앵글은 뭐냐면은 이렇게 급경사에서 타듯이 급경사에서 이렇게 하키 스탑이나 빠른 쇼턴을 할 때 약간의 그러니까 심한 외환경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랬을 때 이 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좁은 스티어링 앵글을 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스키판을 지속적으로 눌러서 엣지랑 스키 베이스 판과에 지속적으로 계속 눌러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가줘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고요. 그런데 작년에 이거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어떠신 분들이 있냐면 턴 시작에 스키드를 쫙 해요. 그 다음에 작년에 눈이 되게 얼었거든요. 그 레벨 2 검정할 때. 스키딩을 쫙 해요. 그 다음에 턴 중반서부터 갑자기 발목을 탁 꺾어서 에지를 쫙 들어가요. 이게 스키딩 플러스 카빙이 그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XX라고 두 개를 해놨어요. 그래서 스키딩 플러스 카빙은 아까 스키드와 카빙과의 그 지속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 조금 제가 하나를 좀 더 보여드릴게요. 예,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 스키판을 어떻게 컨트롤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카빙 계열로 가는 거고 제가 이야기한 그 엣지와 베이스와의 적절히 사용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는 이 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넘어가서 스키가 슬라이딩 되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스키판을 눌러주면서 이게 스키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러한 게 다이나믹 롱턴과 다이나믹 숏턴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할 줄 아시는 피보팅 동작이 다이나믹 롱턴과 다이나믹 숏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벨 2 특히 아까 다이나믹 롱턴에서의 요런 스몰 스티어링 앵글 되게 좀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해 왔던 것이 아까 그거였고 스키딩 플러스 카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턴 초반에 스키딩 했다가 카빙으로 가는 게 아니고 계속 스키판과 스키드와 카빙과의 적절하게 혼돈해서 이제 활용해서 하는 거죠. 요 그림 보셨고요. 세 번째, 다이나믹 숏턴도 마찬가지예요. 다이나믹 숏턴도 여기서 좁은 스몰 스티어링 앵글로 스키딩 자리를 빼내서 빠른 템포로 턴하는 거. 이거 X자 제가 아까 포인트 집어줬죠. 스키딩을 가만히 턴실하게 가만히 스키딩 하고 있다가 턴 후반에 엣지 빵 집어넣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분들이 요거는 다 여기에 이 챕터에 다 프린트물에서 찾을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종합 활강은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종목 간 리듬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을 보는 거예요. 대응 능력. 그러니까, 숏턴에서 롱턴으로, 롱턴에서 미들턴으로, 또는 미들턴에서 숏턴으로, 이 구간에서 연결 구간 할 때, 과연 어떻게 서로 다른 회전의 크기에 따른 리듬 변화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며 활주하기. 이런 포인트를 이제 채점을 하니까, 요런 것들은 이제,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채점 기준 심사위원들이 이제 대부분 이런 걸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포지션. 센터 포지션이냐 아니냐 후경이냐 정경이냐 이런 거 보고요. 컨트롤, 스키 움직임에 있어서의 스키 움직임이 어떠했는가. 아까 카빙으로 갔느냐 아니면 스키드에다 카빙 갔느냐 어떠한 그런 스키 움직임 보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활주 조화
그러니까 전반적인 활주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이런 거 코디네이션 이 크게 이 세 가지 채점 기준 영역을 보고서 이제 스키의 레벨 2 테스트가 거의 대부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왔던 거 뭐 다이나믹 롱턴, 다이나믹 숏턴에서의 스몰 스테어링 앵글이 무언지를 오늘 일단은 아셨으면 됐고요. 스키딩 플러스 카빙이라는 거는 스키딩 했다 카빙 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다이나믹 롱턴과 숏턴은 결국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피보팅을 아주 그 발바닥을 눌러주면서 피보팅을 잘 사용하는 턴이 결국은 다이나믹 롱턴과 다이나믹 숏턴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훨씬 더 빠르실 겁니다. 자, 오늘 그 레벨 2 검정에 대한 그 포인트를 좀 그 이론 삼아서 좀 리뷰했고요. 여러분들 요거 꼭 연맹 사이트에서 꼭 찾아보시고요. 읽고요. 자, 레벨 2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렸습니다. 자, 제2회 블리자드 테크니카 전국 등수 선수권 대회. 자, 시니어 여자부입니다. 대부 넘버 1번 김남희. 임 50대 화이팅. 의욕이 너무 앞서셨나요? 괜찮습니다. 네, 일어나서 다시 달리면 되죠. 다음은 엄마야? 리브 넘버 1번 김남임. 잘 탔는데. 그러니까. 네, 첫 번째 스타트를 멋지게 끊어주신 김남임 선수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긴장되고 떨리긴 하지만 그래도 그동안 배웠던 게 있으니까 선생님이 또 훌륭하게 지도해 주셔서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그걸 중점을 두고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떨려요. 슬롭 한 번도 안 타봤어요. 근데 긴장돼요. 오늘 눈 상태는 어떤 것 같아요? 그 상태는 약간 딱딱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슬롭이 이게 정설이 좀 울퉁불퉁해가지고 단차가 있다 보죠? 이게 막 좀 파인 데도 있고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네요. 거기 안 걸려야 되는데 잘 타고 올게요. 네, 알겠습니다. 롱턴 종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 여자부 리브 넘버 1번 50대 화이팅. 잘 타고 싶어요 김남임. 다음 선수입니다. 진행되는 점 염두에 두시고 지연 출발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스타트 지점으로 이동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니어 여자부 대부 넘버 1번입니다. 50대 화이팅. 마지막 쇼톤으로 불을 한번 살라보시죠. 비브 넘버 1번 김남임. 남자 시니어부입니다. 비브 넘버 54번. 이번 피스랩에서 많이 뵀던 분입니다. 59세 스피어 김관수. 조석 없이 스키만 탑니다. 비브 넘버 54번 김관수. 그게 무섭냐? 이쪽으로 앉지. 괜찮아. 애들이 어저께 다 했는데요.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배울대로. 설진 좀 어떤 것 같아요, 형님? 설진 좋아요. 아, 좋아요? 화이팅 하십시오.
소속 동호회 없이 스키만 탑니다. 모두 안전한 대회가 되길 빌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54번 김관수. 아니 햄버거 들고 어떻게 올라가 이씨. 비브 넘버 에이, 55번입니다. 갖고 계시지. 위스키 동호회 회장님 하고 있습니다. 비브 넘버 54번입니다. 59세 스키어 김관수. 모두 득탄하세요. 화이팅! 잘 타네. 다음 선수 비브 넘버 55번입니다. 오크 위스키 동호회 회장 55번 김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강습을 맡게 된 대한 스키 지도자의 맹 레벨 2 김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그동안 스키들 잘 시즌이 이제 중반이 왔는데 잘들 타고 계신지 그걸 제가 한번 좀 보려고요. 보는데 저희가 그동안 이제 스키를 타면서 보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스키의 엣지 체인지를 들어갈 때 항상 바깥발에서 바로 엣지 투 엣지로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오늘 좀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그 산쪽발로 스키를 산쪽발에 이게 산쪽발이죠. 산쪽발로 발목을 펴서 일어나서 스키를 떨어뜨리는 그 훈련을 좀 해볼게요. 근데 그걸 왜 하냐면은 저희가 이제 스키가 이렇게 회전되면 많은 사람들이 늘 오해하는 부분들이 가압의 구간을 여기를 가져갈 것이냐 여기를 가져갈 것이냐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산쪽발로 훈련한다는 거는 저희가 턴 전반부에 스키가 딱 스키탑이 폴라인으로 떨어지는 그 찰나에 가압을 좀 더 빨리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산쪽발로 그 발목을 펴서 일어나는 훈련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그 산쪽발로 일어났을 때 그 효과는 전반부에 턴이 좀 빨리 가압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아까 그 산쪽발로 일어나는데 발목을 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발목을 왜 펴야 돼요? 아, 그 발목을 피는 이유는 그 보통 사람들이 발목을 펴봐라 그러면은 저희가 대부분 무릎만 가지고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지금 발목을 피기 위해서는 훈련을 까치발 형태로, 그러니까 이 발로 까치발로 이렇게 일어나면 발목이 쫙 펴지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전반부에 그 발목을 펴는 이유는 전반부에 빨리 저희가 가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스키가 폴라인으로 빨리 가기 때문에. 아닌데. 아닌가요?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하여튼 그걸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서부터 이제 가압이 들어가는데, 가압을 한다는 거는 항상 보면은 사람들이 엣지만 가지고 가압을 하라 그러면 엣지만 가지고 이렇게 가압을 하죠. 그걸 막고, 가압이라는 거는 저희가 여기가 엉덩이잖아요. 엉덩이를 기준으로 엉덩이, 무릎, 발목. 그래서 발바닥 전체를 엉덩이를 가지고 쭉 눌러주면 가압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때 가압이 들어갈 때 그 엣지를 주기 위해, 엣지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주상골이죠. 여기 이 주상골을 가지고 엣지량을 발바닥을 누르면서 그 엣지량을 조절을 하는 거죠. 그 엣지량이 많아지면 카빙이 되는 거고, 저희가 피벗도 쓸 수 있고 스키딩도 쓸 수 있고 그런 내용들이고요. 일단은 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럼 저희가 발목을 필 때 중요한 거는, 발목을 저희가 필 때 그냥 부탁대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발 모양을, 이게 발바닥이면 발 모양을 이 산쪽발을 이렇게 발가락이 이렇게 굽혀지게, 그 소위 말하는 까치발이죠. 이 까치발 형태로 일어나게 되면 발목이 좀 원활하게 펴지는 거죠. 부처 안에서 쫙 펴줘야. 편하는 가운데 편할 때는 어떻게 해요?
턴할 때는 발바닥을 어떻게 해요? 턴할 때 턴할 때요. 자, 요 상태로 이제 폴라인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여기서 가압을 한다고 그랬죠? 전반부에. 그리고 그 가압할 때 엉덩이를 눌러서 발바닥 전체를 눌러야죠. 네. 발바닥 전체를 눌러서 주상골을 이용해서 이 주상골로 좀 엣지량을 조절을 하는 거죠. 네, 자,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발목을 피는 모습과 발바닥으로 전체를 누르느냐, 이게 키포인트니까 그걸 좀 생각하고 해주시고요. 계속 해야 되나? 끝나고 싶으면 끝내도 되고, 가고 싶으면 가셔도 되고. 자, 지금 이제 요 훈련이 되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게, 저희가 체중 이동과 중심 이동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럼 우리의 체중 이동은 단순하게 산쪽발에서 바깥발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것도 여기가 체중 이동이잖아요. 자, 아까 우리가 발목을 피면서 산쪽발을 핀다고 말씀드렸죠? 그 체중 이동이 됐지만, 그럼 중심 이동은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뭐 중심 이동이라고 해서 요 박스, 양쪽 바인딩 요 사이로 이렇게 박스를 하나 네모 박스를 만들어서 이 배꼽의 방향이 항상 이 스키 팁 방향, 여기가 아니고 여기입니다. 팁 방향으로 살짝만 해주면 여기까지가 중심 이동이에요. 저희가 더 이상 하면은 과하게 하게 되면 크로스오버가 되기 때문에 중심 이동을 할 때 항상 팁 방향으로 살짝만. 그래서 그 엣지량을 저희가 주상골을 이용해서 엣지량을 조정한다고 그랬는데, 항상 여기서 중심 이동을 했을 때 엣지량을 많이 놓게 되면 카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그 여기 폴라인에서 스키가 이렇게 떨어질 때 여기서 카빙으로 할 건지 스키링으로 할 건지 피벗을 쓸 건지 그걸 가지고 결정을 해야겠죠. 중심 이동의 양을 가지고, 중심 이동의 양이 아니라 엣지량을 가지고, 주상골 엣지량을 가지고 조정을 하시면 되는데, 그럼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그동안은 많은 분들이 그 체중 이동하고 중심 이동을 하나로 생각하는데 사실 분리가 돼야 돼요, 완전히. 그래서 굳이 순서를 나눈다면 체중 이동이 되고, 그 다음에 발목을 피면서 나의 배꼽 방향이 스키팁을 향해서 이렇게 살짝 가는 거죠. 많이 가는 게 아니고 살짝인데 그게 얼마만큼이냐면 정말 감각적인 양이죠. 내면 속에 있는 그 감각적인 양을 가지고 그 중심 이동의 양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한번 해보는데, 사실 지난번에 했던 그 발목 피기가 일단 선행이 돼야 되는, 항상 돼야 되고, 물론 이제 가압도 이렇게 엉덩이를 이용해서 전체 발바닥까지 가압을 하는 양을 가지고 중심이, 자, 일어날 때 그러면은,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이 상태가 여기가 바깥발이면, 자, 중심 이동이 이렇게 체중 이동이 됐고, 일어나면서 자, 내려오실 때 발목을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좋겠고요. 그 발목을 까치발 모양이 좀 덜 만들어졌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제가 썼던 용어나 단어들을 쓰는 것들은 뭐 괜찮았는데, 그러니까 맥이 예를 들어서 발목을 왜 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걸 중심 이동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좀 약간 구체화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심 이동은 제가 네모 박스, 가상적인 네모 박스에서 새끼발가락까지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구체화가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걸 넘어갔었을 때 뭐가 문제점인지, 그 넘어갔었을 때는 엣지가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한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기술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 그 다음에 왜 뉴트럴이 왜 중요하고, 뉴트럴에서 아까 요 시점에서의 뭐
테일 컨트롤, 탑앤 테일, 그다음에 뭐 카빙을 해야 된다라는데 그런 것들이 좀 구체화가 되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뭐 얘기는 그럴싸한데 사실은 이게 하나씩 연결돼 있지가 않아서 그런 게 좀 아쉬웠고요. 이거를 다시 이제 오늘 대립해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제가 좀 나중에 그다음에 스키 어떤 뭐 보는 관점은 뭐 지도를 많이 안 하셨기 때문에 어디가 잘못되고 디텍션이랑 코렉션 하는 게 좀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충 잡아서 이제 그럴 것이다 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뭐 좀 약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대체적으로는 나쁘지는 않았는데 약간 약간 이렇게 좀 명확하지가 않았다. 강습생한테 이거 진짜 돈 받고 가르쳤다 할 때 하는 거요. 근데 한 40점? 너무 싼 야 40점이면은, 건데요? 꽈락이죠. 꽈락이네, 꽈락. 레벨 3 시험을 보게 되면은 꽈락이죠. 네, 떨어지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고생하셨어요. 이거 보통 하기 어려워요. 이게 뭐 했던 사람들이나 편한 거지, 이게. 지도하는 게 말 하나, 단어 하나 쓰는 게 되게 섬세하게. 조심스럽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스키 지도자연맹 레벨2 김남입니다. 네, 잘 부탁드려요. 저희가 부탁드립니다. 이제 스키를 타기 위해서는 이제 정확하게 체중 이동과 뉴트럴 구간을 가져가서 체중 이동과 뉴트럴 구간을 명확하게 해서 스키가 매끄럽게 턴이 진행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게 기본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가 스키를 타려면 그게 기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체중 이동은 발목을 펴고 산쪽발 스키로 일어나서 체중 이동을 하고 두 스키가 플랫이 되면 플랫이 되고, 그 다음에 스키가 팁이 떨어지면 그때 가압을 하는데요. 그때 가압을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주저앉는 게 아니라 골반, 무릎, 발바닥을 이용해서 같이 하는데요. 이때 주상골을 이용해서 같이 가압을 합니다. 주상거리 어디예요? 주상골 여기인데요. 여기서 같이 이렇게 같이 해야 됩니다. 발목을 근데 왜 펴요? 발목은 이제 체중 이동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애칭에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스키가 플랫하기 위해서 발목을 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키 주상골을 이용해서 이제 스키 엣지 양을 조절하는데요. 엣지를 강하게 쓰면, 강하게 주상골을 이용해서 엣지를 강하게 쓰면 카빙 성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카빙이 되면 속도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배워야 할 것은 카빙성이 아닌 스키를 발바닥을 더 누르면서 이 스키가 바깥 방향으로
이제 떨어지게 하면 잘 모르겠어요. 설명 못하겠어요. 뭐 중간에 그만두셨으니까 30점. 네. 와. 30점이나 40점이나 별 차이 없는데? 그러니까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형이 우리가 어떤 데가 있고 날씨가 어떻고 왜 우리가 이거를 배워야 되는지. 그러니까 왜 Y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왜 발목을 펴야 되고 우리가 왜 스키판에 체중을 이렇게 이동해야 되고 왜 중심과 체중 이동과의 왜 분리를 시켜야 되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왜 뉴트럴을 꼭 해야만 되는지 이게 왜라는 거를 짧게 설명을 꼭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구분이 안 돼 있다라는 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거를 지속적으로 여태까지 얘기를 해왔는데도 그거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좀 다들 긴장도 하시고 하셔서 뭐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요. 이 시간 이후서부터는 명쾌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냥 양성철이 가르쳐 주니까 뭐 아니면 누가 가르쳐 주니까 그냥 뭐 와서 그냥 듣고 가고 뭐 해서 또 그냥 또 누구한테 듣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이왕이면은 이 틀을 다 잡아가는 거니까 그 이 틀에 대한 맥락을 좀 해서 좀 정확하게 알고 갔으면은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도 되게 스키를 좋아하셔서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보시는 분들도 스키가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들을 좀 앞으로 좀 더 명확하게 이 영상을 통해서 파악되셨으면 좋겠습니다.